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들어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12강으로 상업입지론을 위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23, 24번은 점포의 유형인데 단일 문제로 나오기도 했죠. 지문 속에 아주 자주 들어가요. 입지론을 통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하니까. 자, 23번을 보시면 점포의 종류에 관한 설명 틀린 거 골라봐라. 집심성 점포는 중심지에 입지해야 되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백화점, 보석상. 2번 집재성은 특정 장소에 같은 업종들끼리 모여 있는 것이 유리한 거예요. 은행, 가구점들 몰려 있어요. 공구상도 그렇고. 산재성 점포는 모여 있으면 이게 시장이 적어서 다 같이 망해요. 그래서 흩어져서 있어야 돼요. 잡화점, 편의점, 세탁소.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그냥 읍내 생각하시면 된다. 국부적인 중심지, 농기구, 종묘상. 5번 선매품점. 이 틀렸어요. 소수의 고급 소매점포만 이용하고 배타적 유통 및 고가격을 부과한다 라고 하는 거는 전문품점에 대한 설명이에요. 선매품은 가격이 비싸가지고 이게 골라야 되는 거예요. 선택할 때 선자거든요. 골라서 구매한다. 골라서 구매하는 이유는 그냥 담배 주세요 사는 게 아니라 비싸고 구매 위험이 수반되니까 골라야 되는 거. 오래 걸리는 상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공간 균배라는 것은 이 공간이 있어요. 이게 중심지고요. 중심지.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산재성 점포고 중심지에 모여 있으면 집재성 점포예요. 집심성 점포 집심성 점포는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중심지에 입지해서 유리한 유형이 돼요. 백화점, 도매점, 고급 음식, 대형 영화 전문 서점. 집재성은 특정 장소에 같은 업종끼리 모여 있어야 돼요. 같은 업종이 들어가죠, 여기는. 유사점포가. 대부분 선매품이래요. 선매품은 아까 골라서 구매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구 같은 경우 가전제품, 전자제품 이런 거는 그냥 한 제품만 보면 불안하니까 비교해서 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같은 업종끼리 모여 있어야 유리하다는 거죠. 산재성은 편의점이 대표적이죠. 편의품점. 흩어져 있어야 돼요. 모여 있으면 망해요, 서로. 분산해서 입수해야 됩니다. 편의품, 잡화, 미용실, 세탁소 등.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시장의 중심지는 아니지만 국부적 중심지예요. 읍내 생각하시면 농기구, 석재점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 됐죠. 그리고 이제 구매 상품에 의해서 편의품점은 잘 아시죠? 쇼핑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아요. 생필품, 충동품, 긴급품. 선매품은 쇼핑굿이에요. 한자로는 골라서 산다 이런 뜻이고 위험이 수반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TV, 의료, 가구. 전문품은 이거는 말 그대로 명품 쫓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찌 이렇게 롤렉스 이런 것 등이 있다. 자, 24번 하나를 더 풀어보시고 정리를 마무리하기로 해요. 구매 관습에 의한 분류상 틀린 거. 1번 편의품점은 쇼핑에 거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2번 편의품점은 산제품. 3번 선매품에 대한 거 맞죠? 4번 선매품 되게 집심성 하면 같이 몰려있어 중앙에.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선매품은 집재성입니다. 집재성. 선매품은 집심성이 아니라 중심지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장소에 모여있는 거예요. 같은 업종끼리. 여기 집심성은 같은 업종일 필요가 없는 거고요. 4번이 틀렸고요. 5번은 전문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상업지로는 특히 레일리와 허프의 이론 있죠? 이거는 안 나올 데 없죠? 계속 나오고 지문 속에서도 등장. 아주 중요합니다.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25번 문제를 보면 A, B, C 세 개의 도시가 있는데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의해서 A 도시의 C 도시에 대한 상권 흡입력을 구해봐라 이랬어요. 그래서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A 도시가 있고 여기다 쓸까? A 도시가 있고 인구가 32만이다. 그리고 중간에 C 도시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 B 도시가 있다. 32만 명. B 도시가 있고 B 도시는 인구가 8만 명이에요. 그리고 C 도시는 인구는 없고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이렇게 각 도시가 있는데 중간 소비 도시가 있고요. 상점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상점으로 A 상점으로 몇 퍼센트 말 그대로 각 도시로 갈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상권 흡입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레일리 이론에서는 인구에 비례하고 상권 흡입력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거든요. 자, 보시면 거리는 여기는 10km고 여기는 5km입니다. 잠깐 보면은 C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자, 인구에 비례하니까 이쪽으로 갑니다. 인구만 보면. 근데 거리만 보면 이쪽으로 가요. 가까우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A도시의 분수로 표현합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A도시의 흡입력과 B도시의 흡입력은 인구에 비례하고 A도시 인구, B도시 인구 이렇게 쓰는 거고요. 비례는 같은 위치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곱하기는 조정계수고요. 그러면 반비례니까 이게 뒤집혀서 디스턴스 B입니다. A도시까지의 거리. 이렇게 해서 이 숫자를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 이런 거죠. 우리 사례에서는 자, A도시 인구는 32만, B도시 인구는 8만. 곱하기 자, B도시까지의 거리는 5km, A도시까지의 거리는 10km. 자, 어쨌든 간에 이거 만자 지워지고 같은 거 지워지니까 그냥 숫자만 쓰셔도 돼요. 이거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8, 4, 30이고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죠.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가 1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BA 오버 BB가 1이라는 겁니다. 이 분수가 1이라는 것은 분자와 분모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여기도 50%, 여기도 50%입니다. 더해서 100이고 1이 되는 건 50, 5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C도시에 있는 인구의 절반이 A도시로 가고 B도시로도 절반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50%가 되는 겁니다. 자, 26번 문제를 보기 전에 이제 정리를 먼저 하자 이거네요. 자, 상업입지론에서는 이론 모형이 있고 실증 모형이 있는데 이론 모형은 얘를 중력 모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응용했다. 그래서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응용한 거예요. 그래서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이 있고 허프의 확률 모형이 있다. 이건 각 도시 간, 이거는 상점 간의 시장 점유율을 구하는 그런 모형입니다. 실증은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보는 거고 얘는 실제 조사하겠다. 소비자가 어디에 분포해 있는지. 그리고 상권을 획정해 보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획정해 보겠다.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두 도시 간의 중간 도시에 대한 두 도시 간의 상권 흡입력, 인구 유인 비율을 추정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인구 유인 비율은 인구에 비례하고 상권 흡입력은 거리의 제곱이 반비례한다. 얘가 질량 변수고 거리 변수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이게 BA 오버 BB는 이 비율로 나타나는 A도시 흡입력과 B도시 흡입력은 A도시 인구 20만, B도시 인구 80만 곱하기 자, B도시까지의 거리, A도시까지의 거리가 바뀌어 있어서 제곱이다. 이걸 풀면 된다는 거죠. 4분의 1 곱하기 4, 4, 16. 4의 제곱은 16입니다. 그러면 16 나누기 4는 4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할 때는 A도시와 B도시의 흡입력의 비율은 4가 된다 이겁니다. 이때 여러분 이게 주요 시험이에요. 최근에 분모는 1분의 4라는 거죠. 1분의 4. A도시가 B도시의 힘의 크기의 4배를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A도시의 흡입력의 비율은 전체 4 더하기 1, 5개 중에 4개니까 80%를 가지고 있고 80%가 일로 간다는 거예요. 가까운 게 더 크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B도시는 4 더하기 1, 5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20%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검산을 해봐도 나누면 2, 4, 8, 4가 되고 더해서 100%가 되는 거 맞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 레일리식을 조금 바꾸면 컨버스라는 사람이 상권 경계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가령 이렇게 전체의 거리를 알고 A도시, B도시가 있으면 이 두 도시 간의 상권 경계를 정할 수가 있다. 설정할 수가 있다. 상권 경계라는 것은 A도시와 B도시의 힘의 크기가 같아지는 지점이다. 여기도 절반이 가고 여기도 절반이 가는 지점이 상권 경계다라고 하니까 아까 보셨던 레일리의식을 1로 놓고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인구에 비례하고 20, 여기 80, 그죠? 인구에 비례하고 곱하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는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B도시까지 거리와 A도시까지의 거리, 상권 분기점이 되는, 상권의 경계가 되는 그 거리 DA와 DB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1로 놓고 풀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에가 4분의 1이죠. 4분의 1이니까 양변에 4를 곱해서 식을 다시 정리하면 DB 오버 DA의 제곱은 4가 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 있는 숫자는 2죠. 2의 제곱이 4니까. 따라서 DB DA는 2가 되는 거죠. 이게 2라는 뜻은 역시 마찬가지 1분의 2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DA가 위치한 지역은 전체 여기는 9km죠. 9km 중에 2 더하기 1, 3분의 1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죠? 그럼 3km가 되는 거고요. DB가 위치한 지역은 전체 9km 중에 2 더하기 1, 3분의 2죠. 3분의 2가 위치한 지역이니까 6k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3km, 6k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상권의 경계선은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있죠. 큰 도시일수록 상권이 더 크니까 경계선이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상권의 경계는 작은 도시 쪽으로 기울어져 가깝게 더 형성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6번 문제를 이어서 풀어보기로 하죠. 26번 문제를 그냥 아예 보시면 자, 그림을 여기서 그려볼게요. 문제의 뜻은 A도시가 있고 B도시가 있겠죠, 당연히. B도시가 있다. 자, 중간에 C도시가 있는데 여기 C도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5km 떨어져 있고 여기는 10km가 떨어져 있어요. 이제 인구가 나와야 되겠죠? 인구는 A도시는 5만 명, B도시는 10만 명이다. 각각 몇 명씩 가겠냐? C도시 인구는 몇 명인데요? C도시 인구는 3만 명이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역시 이렇게 BA 오버 BB 해가지고 단순하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구, A도시 인구 5만, B도시 인구 10만 곱하기 자, B도시까지의 거리, A도시까지 거리의 제곱. 이렇게 하면 앞에는 2분의 1이고 곱하기 얘는 뭡니까? 2죠. 2의 제곱은 4죠. 2분의 4는 2가 됩니다. 얘가 2라는 것은 항상 1분의 2라는 거예요. 그래서 BA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고 B는 3분의 1입니다. 2대 1이니까 BA 대 BB는 2대 1이죠. 그러니까 2대 1이라는 것은 3분의 1. 그러면 전체 인구가 3만 명이죠. 3만 명 중에 지워지니까 2만 명이 A도시로 가고 여기도 3만 명 중에 지워지니까 10,000명이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만 만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A도시 2만이고 B도시로는 10,000명이 간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7번도 역시 이제 여기는 27번 문제는 그림이 있죠.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상권 분기점이 되는 기억의 거리는 얼마냐 이걸 풀어봐라 이거죠. 그러면 이것은 A도시와 B도시의 흡입력의 크기를 1로 놓고 풀면 된다 그랬죠. 인구는 주어져 있어요. 인구는 A도시 인구 25만 명, B도시 인구 100만 명 곱하기 자, B도시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고 A도시까지의 거리는 10km로 주어져 있고 이것을 1이 되게 하는 DB를 구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100분의 25는 4분의 1이고요.
곱하기, 자, 이것은 1이 되니까 양변에 역시 4를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4를 곱하면 자, 되겠죠. 그럼 요거는 한 번 더 쓰면 10분의 dB 제곱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없어지고 얘가 4가 된다는 거니까 뭐의 제곱이 4냐면 2의 제곱이 4잖아요. 이걸 다시 써보면 10분의 dB가 2라는 겁니다. 따라서 킬로미터가 지금 생략되어 있죠. dB는 이거 곱하면 되니까 20km가 되는 지점이다. 그래야 C도시가 놓여 있는 지점이 상권 분기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거의 다 나와요. 자, 28번 문제는 또 계산 문제. 좀 어려워하시니까. 자, 이것도 상권 분기점은 A도시로부터 몇 킬로미터에 놓여 있는가. 다만 이제 인구 대신에 매장 면적을 썼어요. 같은 겁니다. 인구 대신에. 그러면 자, A도시의 매장 면적은 1000, B도시는 9000, 인구 대신에 쓴 겁니다. 곱하기. 자, DB까지의 거리, DA까지 거리. 요걸 구하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요거의 제곱은 1이 되게 하는. 그럼 얘는 9분의 1이잖아요. 앞에가. 한 번 더 써야 돼요. 제가. 이거는 양변에 1이죠. 이거 같은 거고요. 양변에 9를 곱하면 DA분의 DB의 제곱은 9죠. 양변에 9를 곱하면 여기 없어지면서 9만 남는 거죠. 그럼 뭐의 제곱이 9입니까? 라고 하면 얘가 3이잖아요. 3의 제곱이 9입니다. 3의 제곱이. 그러면 DB 오버 DA가 3이라는 뜻은 1분의 3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DA 대 DB는 1대 3이잖아요. 1대 3은 4분의 1이에요. 전체 3 더하기 1, 4 중에 1이 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DA는 4분의 1이 되는 위치인데 전체 킬로미터가 8km잖아요. 저기서부터 A에서 B까지가. 그러면 428, 2km가 되는 지점이 A로부터 2km가 되는 지점이 상권의 경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29번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기로 하죠. 29번 문제는 26회 기출문제인데 거의 앞서 보셨던 문제와 같아요. 그러니까 24회 기출문제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한 해씩 돌아가면서 허프를 냈다가 레일을 냈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A도시가 있고 A도시에 1만 명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B도시가 있겠죠? B도시에는 5,000명이 있어요. 5,000명. 그리고 중간에 C도시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1km고 여기까지는 2km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 A도시, B도시로 몇 명씩 가겠냐 이거죠. 이걸 구해봐라. 그럼 이것도 역시 A도시와 B도시의 흡입력의 비율을 분수로 표현해서 해결하면 되겠죠. 1만 명, 1. 만 명. 여기 5,000명. 인구 썼어요.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 DB.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건 2분의, 이게 2요. 5, 20이니까 2죠.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4죠. 8이 됩니다. 갑자기 당황스러워요. 8.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써보면 BA 대 이게 8이라는 거니까 1대 8이라는 거죠. 그죠? 1분의 8. 그럼 전체 BA는 9분의 8. 8 더하기 1 중에 8. 9분의 8을 차지하고 있고 확률이에요, 이게. 9분의 1만큼 끌어올 수 있다라는 중력입니다. 근데 전체 C도시 인구가 몇 명이라고 했냐면 9,000명이라고 했어요. 나눠서 떨어지게 돼 있죠. 그리고 지워지니까 8,000명이 되는 거고 9,000명의 9분의 1은 1,000명이 되는 거죠. 더해서 9,000명이 되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입니다. 8,000명하고 1,000명이 가게 돼 있다라고 해서 이제 기계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이제 허프의 확률 모형인데 허프의 확률 모형은 기본적으로 쇼핑센터에 갈 확률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쇼핑센터에 갈 확률은 거리의 제곱에 멀면 안 간다. 그럼 그건 반비례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매장 면적에 비례한다. 크면 간다. 클수록 더 많이 간다. 이 뜻입니다. 상점이 클수록.
자, 그래서 이게 이제 23회 기출 문제죠. 쇼핑센터 1과 2가 있는데, 자, 요 거리를 시간으로 치환해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반비례 비례는 가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면적을 분자해 놓고 거리의 제곱을 분모해 넣어서 구한 수치가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게 중력이에요. 쇼핑센터 1을 보게 되면 거리, 즉 이거는 시간이니까 5의 제곱이고 시간으로 치환해서 면적은 1000이죠. 그러면 25분의 1000이니까 40이죠. 40이 됩니다. 쇼핑센터 2는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10분 걸리죠. 10의 제곱이고 면적도 역시 1000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100분의 1000이니까 10이죠. 그러면 전체 중력은 50인데 40 더하기 10, 50인데 그 중에서 쇼핑센터 1이 차지하고 있는 중력은 40이죠. 그래서 확률은 50분의 40이니까 100분의 80인 것과 같죠. 80%. 그러니까 A로는 쇼핑센터 1으로는 80%가 가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용객 수가 1000명이라 그랬죠? 1000명의 80%면 800명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800명 이렇게 이제 구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또 나온 31번 문제는 계정 예정 점포인 B 점포의 가능 매출액을 구해봐라. 매출액 뭐 그냥 간단하죠. 자, 여기 B 점포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A하고 B를 다 해야 되겠죠. A는 어떻게 되냐면 거리는 6m 떨어져 있고 6의 제곱이겠죠. 그 다음에 면적은 3600입니다. 얘의 중력은 36이니까 100이에요. 자, B의 중력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죠. 8km 떨어져 있으니까 8의 제곱이고 면적은 6400입니다. 8864 얘도 100입니다. 자, 이 쇼핑센터가 두 개의 쇼핑센터의 전체 중력은 200인데 100 더하기 100, 200인데 B가 차지하고 있는 중력은 100이니까 50%를 끌어들일 수 있다 이겁니다. 50%. 근데 매출액을 구해라 했으니까 자, 인구가 10만 명이고 10만 명이 1인당 10,000원씩 쓴다 이거잖아요. 10,000원짜리 10,000개면 억입니다. 근데 10,000원짜리 10,000개가 아니라 10개가 있는 거죠. 10만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억입니다. 10억의 절반은 50%니까 5억이 되겠죠. 그래서 뭐 사람 수를 구하나 매출액을 구하나 다 같다. 그래서 답은 5억 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32번 문제는 하나를 더 해봅시다 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그러면 쇼핑센터가 3개 하면 어떻게 할래? 하나를 더 늘려본 거예요. 같다 이거죠. 지금 할인 매장 ABC인데 각각의 중력을 구하면 됩니다. A의 중력은 2의 제곱분의 1000이에요. 그러니까 4분의 1000이니까 250입니다. B의 중력은 3의 제곱분의 9000입니다. 9분의 9000이니까 얘는 1000이에요. C의 중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C는 4의 제곱분의 얼마입니까? 2만이에요. 2만 나누기 16, 4, 4, 16이니까 2만 나누기 16 하면 1250이에요. 그러면 전체 중력, A의 중력, B의 중력, C의 중력 더하기. 구하라고 하는 것은 A의 중력의 비율이니까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2500이 되는 거고 2500 중에 A의 중력은 250이니까 10%만 되겠죠. 그래서 A는 점유율이 10%다. 이렇게 이제 구해보는 겁니다. 33번의 문제 유형은 한 번도 안 나온 건데 응용해보자. 역으로 응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가령 자, 여기 A점이 있고 여기다가 쇼핑센터 면적 하려고 해요. 소비지가 있고 여기 B 지점이 있다 이거죠. B 점포가 있는데 B 점포는 기존에 4000제곱미터예요. 근데 여긴 거리가 2km고 그림이 좀 이상하네. 3km 여기가 더 먼데 가깝게 그려졌네요. 어쨌든 그러면 시장 점유율을
여기서 80%까지 끌어올리려면 이 면적이 얼마야 되는가 이런 문제예요. 문제의 뜻은.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지금 A의 중력 대 B의 중력이 8대 2가 되면 되겠죠? 그럼 80% 얘는 20% 이렇게 되겠죠? 그럼 A의 중력은 뭡니까? 라고 하면 거리의 제곱 3의 제곱분의 X 이게 되겠고, 그죠? B의 중력은 어떻게 됩니까? 2의 제곱분의 4천이 되겠죠. 이것이 8대 2가 되면 된다 이거죠. 자, 이걸 다시 써보면 9분의 X 4분의 4천이니까 1000이에요. 대 1000은 8대 2가 되게 하는 X를 구하라. 요 식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9분의 X 곱하기 2는 9분의 2X. 이거는 1000 곱하기 8 하니까 8000. 따라서 2X는 이게 뭐 수학 시간도 아니고 9 곱하기 8000이니까 9, 8, 72. 72000. X는 72000을 2로 나누면 36000 제곱미터. 그래서 점유율을 80%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머니까 얘보다 훨씬 더 많은 매장 면적이 넓은 36000 제곱미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 응용 문제입니다. 응용을 좀 해봤고요. 자, 34번은 종합 문제예요. 입지 모형에 대해서 설명했다 틀린 것. 1번 레일리 맞는 얘기고, 2번은 컨버스의 상권 분기점, 3번은 허프 확률명에서 소비자 효용을 고려했다는 것은 소비자가 뭐 도시 인구가 많다고 하는 게 아니라 면적이 크면 다목적 구매를 할 수 있고, 다목적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면적이 큰 점포는, 그죠? 여러분 쇼핑센터 큰 데 자주 가시잖아요. 효용이 증가될 수 있다. 효용을 고려했다 이 뜻입니다. 그죠? 4번 크리스탈라의 중심지 이론에서 보면 편의품 등 값싼 상품과 소비자 비싼 상품은 가장 가까운 저차 중심지에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죠. 자, 저차 중심지가 아까 이제 그림을 지난 시간에 배우셨지만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 고차 중심지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소비자는 편의품 여기서 사고 소매품 여기 가서 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틀린 것은 비싼 상품은 가까운 저차 중심지 없어요. 여기 중심지로 가야죠. 여기 있는 사람이. 틀렸다 이거죠. 5번 고객 포스팅 기법. CST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객 분포 기법, 소비자 분포 기법이라고도 해요. 실제 소비자가 어디에 있는지 봐가지고 상권을 구하겠다. 조사를 통해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잘 할 수 있겠죠. 소비자 위치에 따라서. 자, 35번은 이제 레일리와 허프를 종합해 본 겁니다. 그래서 자, 레일리에 의해서 구해보고 A도시, 자, 레일리에 의해서 A도시의 흡입력을 구해보고 허프에 의해서도 구해봐라. 네, 복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하는 방법은 같아요. 자, 인구 36만이고 B도시의 인구는 6만이에요. 그리고 거리는 B도시가 5km고 A도시가 10km의 제곱.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6 곱하기 이거는 BA 오버 BB. 앞에가 6636이고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이니까 이거는 4분의 6입니다. 더해서 10이죠. 그러니까 얘가 60%고 6대 4예요. 얘가 60%고 얘가 40%다 이겁니다. 그럼 A도시로 60%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허프에 의하면 이제 면적을 봐야 되겠죠? 그럼 A의 중력은 면적을 봐야 되니까 거리는 10의 제곱분의 2000이 되는 거고. 그죠? 10의 제곱분의 2000은 100분의 2000이니까 20이 되는 거고. B의 중력은 어떻게 됩니까? B의 중력은 5km니까 5의 제곱분의 750이 됩니다. 25분의 750은 30입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 전체 중력 중에서 A가 차지하는 중력의 비율이 확률이죠. 그럼 50분의 20이 되는 거죠. 50분의 20은 100분의 40이죠. 100분의 40은 그냥 40%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레일리에 의하면 60%고 허프에 의하면 40%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게 몇 번이었죠? 35번이었죠. 이제 36번은 기타 등등입니다. 이거는 거의 출제가 잘 되지 않는, 자주 되지는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매장용 부동산 부지 선정 단계에 타당하지 않은 것, 기존 부지 분석 먼저 하고 1번에 도시부터 작은 대상 부지까지 이루어진다. 2번 기존 부지 분석에서는 기존 부지 분석을 먼저 하는 게 최소 요구치 분석하는 거예요. 수년가가 0이 되는. 수년가 0이라는 것은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켜주는 게 처음 매상고. 도시 분석에 수년가가 0보다 적다,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 포화 상태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 4번 대상 근린 지역 선정에서는 지출 가능액 최소 요구치 비교해서 그 차이가 제일 많은 곳을 당연히 선정해야 되는 거고. 5번이 틀렸는데 역시 이거는 매장용 부지는 회사 전체 수익이 극대화되는 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개별 부지보다. 그래서 기타 상권 모형을 한번 정리해 보면 소비자 분포 기법은 현지 조사를 통해서 상권을 파악하겠다 이거예요. 거주지 등을 질문해 가지고 그래서 1차 상권, 2차 상권 이렇게 파악하고 여기서 마케팅 어디에 집중하겠냐라는 걸 정할 수 있다. 지금 보신 문제가 바로 상전 부지. 기존 부지를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큰 도시 지역부터 근린 지역, 대상 근린 지역 그 중에 하나 대상 부지를 선정한다. 그래서 회사 전체의 수익이 극대화되는 점포를 선택한다. 그리고 22회 때 딱 한 차례 있었던 지문에 한 줄 있었던 거 상권 핵점은 공간 독점 서로 겹치지 않게 이것은 편의품 체인점 같은 경우에 막 서로 싸우게 하면 안 되겠죠. 시장 침투법은 가령 그 선매품 이런 거는 서로 비교하면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중첩될 수 있도록 상권을 획정하고 분산시장 접근법은 이건 뭐 아주 매우 전문화된 특정 상품, 고급화된 상품은 이게 뭐 이렇게까지 막 다 상권을 갖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특정 지역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분산돼서 이렇게 존재하는 방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출제 빈도가 없어요. 주거 입지는. 그러나 우리가 편의상 형식상 한 문제 끼워서 정리를 하기로 해요. 자, 그래서 주거 입지 틀린 것. 최적 주거 입지는 주택 서비스 가격과 교통비에서 결정되고 교통비용은 이거는요. 제가 이걸 먼저 정리하고서 풀기로 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중심지라고 가정했을 때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나가면 집값은 떨어지지만 교통비는 많이 들어요. 안쪽으로 올라가면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집값은 올라가요. 교통비는 떨어지지만. 그러면 특정 개인들은 도대체 어디에 입지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택가격과 교통비를 고려해서 최적 주거입지를 선정하는 그런 내용인데 한 개 주거비, 한 개 교통비니까 되게 어려워요. 자, 여기서 지금 현 지점에서 말이죠. X라고 친 지점에서 한 개 주거비용은 예를 들어서 외곽으로 나갈 때 줄어듭니다. 집값은 외곽으로 나갈 때 싸지죠. 교통비는 증가해요. 그런데 결론은 이게 일치하는 지점이 최적 주거입지인데 이렇게 된다면 더 나가면 주거비가 떨어지는 게 더 크죠. 교통비 증가보다. 그러니까 외곽으로 나가서 같아질 때까지 가라. 반대의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것은요. 집값이 떨어지는 것보다 교통비가 증가하는 곳까지 교통비 증가가 더 컸던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같아질 때까지 들어가라. 그 지점이 어디냐? 한 개 주거비용과 한 개 교통비용이 같은 지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보시고 문제를 이제 읽어보면 1번 최적 주거입지는 주택 서비스 가격과 교통비용. 2번 교통비용은 도심에 가까울수록 적게 들고 멀어질수록 많이 든다. 주거비용은 반대죠. 자, 4번 한 개 주거비용이 0에 가까워지는 지점은 이건 이제 더 나가도요. 한 개 주거비용이 0이라는 건 더 나가도 주거비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더 나갈 이유가 없으니까 주택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지점이 됩니다. 5번 외곽으로 나감에 따라 절약되는 주거비용, 한 개 주거비용이 증가되는 교통비용보다 작다면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교통비가 더 크게 드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가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니라 도심 지역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다 했고 그래서 3편 부동산 시장론 문제풀이 강의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4편 부동산 정책론에 대한 문제풀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